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의 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우리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검단 신도시는 사실상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작년 10월서부터 올 1월 달까지,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를 2월 달에 또 예정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 공급이 전국에서 공급이 제일 많았다. 보통 한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지금 동양 파라곤2 난파가 뭐 성황리에 입지가 우선 좋으니까 성황리에 청약률이 높았고 아마 계약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그 전에 최근에 분양했던 신일 신한 인스빌이죠. 신일이 아니죠. 신한 인스빌은 청약률이 조금 저조했죠. 뭐 공급이 주변에서 많았고, 그 이후에 동파가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3, 4순위 줍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제가 점심때 거기 사무실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갔다 오지 못했고. 하여튼 검단은 이렇게 공급이 좀 많았는데 10월서부터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모아미래도서부터 동양 지금 최근에 동양 파라곤2까지 분양 물량을 보니까 한 6,501세대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신도시 출발치고는 많이 분양된 거죠. 보통 우리가 지금 1단계 35,000세대 중에 민영 아파트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빼고 민영 아파트가 지금 총 합해서 분양된 게 6,501세대를 포함해서 15,052세대가 분양이 됐더라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기로 하고, 최초의 후반, 그 다음에 금호, 그 다음에 이순 한내들, 그 다음에 푸르지오, 이렇게 좀 쟁쟁한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고, 뒤이어서 대방 밑에 부지에 한신도 했고, 대방 노블랜드 1차가 분양했을 때에서부터 이제 암흑이 시작됐죠. 공포가 시작됐고, 신도시는 항상 그런 패턴으로 흘러왔으니까, 공급량이 많으면 공포가 있었고, 항상. 지금 2020년 1월, 그러니까 전년도 2019년 11월 초서부터 후반을 시작으로 이제 1년 전매 제한이 풀린 게, 후반 베르디움, 그리고 금호 오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 한내들이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렸단 말이죠. 유승 한내들이 전매가 3개가 풀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는데,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후반은 한 400개, 한 400개 정도가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호 어울림은 150개 이상이 이제 거래가 됐고, 이승 한내들은 100개 이상이 거래가 됐고, 지금 상황에서 후반이 거래가 제일 많이 됐으니까 후반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후반은 프리미엄이 한 7천 내외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호는 거의 1억에 근접하게끔 호가도 나오고 있고, 유승 한내들은 3천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올해는 그러면 분양이 얼마나 많으냐. 올해에서부터는 이제 분양 하는 필지가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많지가 않아요. 이제 2월 달에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우미린 2, 또 우미린 3가 있고, 뭐, 근데 2021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죠. 공급이 많이 없으면은, 이제 기존에 공급됐던 게,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금까지는 다른 데 지금 수도권의 분양권이 굉장히 뜨거워요.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유독 검단 신도시만은,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 원인을 왜일까 이렇게 따져보면, 신도시는, 초반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뛰거나 그런 패턴이 안 나와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입주가 시작돼요. 입주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1년 전에 이제 골조는 다 올라가고, 조경이라든지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단 말이죠. 1년 연기놓고. 입주 바로 전에 1개월 전에 이제 사전 점검을 해요. 근데 신도시는 다른 거하고 틀린 게 또 있어. 건물이 올라가고 페인팅하고 조경이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해요. 초이스를 많이 하는데, 신도시는 또 다른 데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거하고 틀리게 중심상업지가 또 입주하기 전에, 토지 사용 허가가 나고 1년이면 져버려요. 중심상업지는. 프라자 상가들은. 그러니까는 올 1월 말 명절을 세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호 앞에 있는 프라자 상가들이 분양을 스타트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자꾸 이제 칸막이, 펜스가 이제 거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도면으로만 봤던 걸 이제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큰 규모를 보게 되죠. 그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막 짧은 시간에 분양이 한 6,500세대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는 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분양 물량이 적어요. 대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1,000세대 이상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그맣게 500세대 있고 이 정도 되는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제가 이제 또 필지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개발 지도를 보면서 크게 보고 신도시는 항상 우리 손님들이 그래요. 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신도시를 쳐다보지 말고 인천에서 신도시 검단을 쳐다보지 말고 서울에서 한번 봐봐라. 여기는 길포공항이나 마곡에 가서 여기를 한번 보라. 사실은 저희 매수 손님 중에 서울 분들 많아요. 또 수원이나 이쪽 저희 손님이 많기 때문에 동탄 손님도 굉장히 많았고 경험 있는 유경험자 여기 한강 신도시 손님도 많았는데 인천 손님들은 의외로 없었어요. 진행이 잘 안 돼.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의 맨 북쪽 끝단인데요. 인천 분들은 여기를 인천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청라나 송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여기는 인천 분들은 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 계약 체결 클로징도 잘 안 돼. 그분들이 여기를 신도시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천 분들 주변 분들은 항상 그 타이밍이 늦어요. 이제 입주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자 상가 올라가고 건물 다 올라가고 조경 올라가고 이러고 이제 입주 시작되고 그럼 그때 많이 움직여요. 그때 이제 많이 올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다른 신도시하고 틀린 게 뭐냐, 여긴 3년 전매 제한에 묶여 있죠.
운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기 신도시 말에는 뭐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것도 국제도시도 이제 3년 전멸에 묶인 거고 그 외에 이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개발들은 다 6개월 전멸에 묶여 있고 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됩니다. 손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냐?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올라가죠.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4억에 분양을 했잖아요. 소반도 4억 7백. 지금 뭐 엊그저께 나온 뭐 동양 동파로 뭐 얼마였냐? 4억 3천. 84 기준층들이. 제일 금액이 셌던 게 대박 로블랜드가 2가 제가 발음이 자꾸 세서 4억 3,700. 84 기준으로 기준층이 84 기준 항상 분양가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분양가, 착한 분양가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서울에서 한번 보세요.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5억이라로 분양가가 나오는 지역이 거의 찾기 힘들어요. 싸잖아, 그만큼 여기는. 그러면 시간은 돈이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상승하고 이제 그 개발이 막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수요가 또 몰리고 그렇게 되죠. 하여튼 손님들께서 저희가 어제 그제 오늘이 뭐 1월 18일 토요일인데 그저께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호반이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은 그 명의 변경이 없어요. 호반에서 호반이 보통 보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명절 앞이라서 없고 그 다음 주에 이제 30날 목요일날 또 명의 변경이 있고 한데 2월 스케줄도 시작되고 앞으로는 현 상황이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금호 같은 경우는 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LH 사업이란 말이죠. 시행을 금호건설에서 한 거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보면은 한두 개씩 그런 사업들 공공사업이 있어요. 무주택자 우선으로 청약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공공사업 때는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매물이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입주 때나 이렇게 거의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면.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진행을 안 해요. 힘들게 막 이렇게 진행 안 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시간이 돈인데 제가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도 작년 10월 달에도 후반권 금호를 꼭 내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서 하면 물건도 안 나오는데 그거를 뭐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지 말고 후반 거를 우선 사놓으면 후반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중에 그거 후반 거를 팔고 금호 거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그때 갈아타면 되는데 굳이 기다려가지고 비싸진 다음에 그걸 매수하려고 그러면 매수 못하는 거죠. 결국엔 못해요. 돈 앞에서는 장사도 없고 반대편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죠. 그거는.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은 그 유승 판매들이 거래가 조금씩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렴하게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뭐 후반이 1억을 안 갔기 때문에 뭐 저는 손님들한테 그래요. 1억이 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눈 감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5억의 아파트 없잖아. 상승률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신도시가 상승률은 제일 높아요. 재개발, 도시개발 분명히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제 조정기가 온단 말이죠. 조정기가 오면은 하락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하락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분양가 비싸게 형성됐던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게 이제 우선 하락한단 말이에요. 신도시는 그 방어력이 있어서 해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금방 또 상승으로 돌아서고. 그거는 기존에 뭐 분당 1기 신도시서부터 봐왔으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시장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각 정부마다 정책을 쓴 것도 1월 달이니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옛날에 2000년 그 IMF 때서부터 이렇게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그렇게 부동산 규제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 느낌상으로 보면 그때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IMF 때는 뭐 거의 뭐 10, 한, 뭐 5%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 이렇게 매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금리를 그 따져보면 생각나는 게 한 7.9%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들어섰을 때 규제책으로 그때 이제 완화 그 전에 김대중 정부까지 막 그 IMF 거치면서 막 이제 그 너무 완화를 해줬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게 또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뜨거우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막 집값 막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보통 한 5%, 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러고 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어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부 되면서 뭐, 있잖아요. 뉴타운. 수도권을 전부 다가 그때 난리가 났었죠. 강마을 뉴타운 지정하고 뭐, 서울도 뭐 난리가 났었죠. 뉴타운 지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풀어주고 나니까 안정이 됐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와서도 많이 풀어줬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얼마나, 초기까지 얼마나 좋았냐면, LH 거 제가 좀 많이 했는데요. LH 거 하면서 막 1,000만 원에 막 그냥 가서 주웠어요. 지방까지, 대전까지 가서 막 손님들 모시고 와서 주고. LH 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옛날 맛을 봐서 그래. 지금 LH 거는 다 분양이 안 돼도 줍줍하면은, 자격이 똑같아요. 무주택자. 많이도 안 나오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박근혜 정부 때가 이랬던 것 같아요. 금리가 한번 딱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금리도 따라 올랐는데 2.몇 %까지 기준금리가. 다시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금리가 반대로 또 떨어지면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2007년도 8년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전 세계가 이제 양적 완화로 갔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완화하고 공급을 많이 규제를 풀어줬던 게 금리가 낮아지는 거가 연동이 돼서 이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는 이제 또 폭등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제 기준으로 봐서 2002년도 월드컵 하기 전에 금리가 7.9%인가 막 그랬어요. 그때도 근데 그거 아무 그 저항감 없이 그 전에는 뭐 10몇 %였으니까 저항감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지금은 몇 프로? 2.6%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집단대출하면 더 싸단 말이에요. 금리는. 어제 기준금리가 확정이 동결이 됐는데 1.2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금리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졌다. 그러면 돈은 시중에 계속 양적 완화를 우리나라도 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시중에 풀린 돈을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때 기준으로 보니까 5배가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시중에. 더군다나 임팩트가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5만 원권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단 말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게 했어요. 물론 산업체나 이런 증권이나 이런 데로 투자되고 재투자되고 이런 굉장히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좋죠. 또 부동산 쪽에. 근데 부동산 쪽에만 과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존 주택보다 지금 분양권, 신규 주택만.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보통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실거래가가 한 6년 만에 한 76% 정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를 비교해보면 재작년에 한 6%인가가 올랐는데 작년에는 조금 그게 다운이 돼서 한 7점 몇 %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실거래가는 이제 거의 많이 안 오른다는 얘기. 작년 9.13 재작년이죠. 9.13 대책 나오기 전에 엄청 올랐어요. 한 2배씩 오른 것 같아, 내가 느낌으로. 난리가 났어. 그때서부터 이제 그 성냥불을 지피듯이 화약에 성냥불 지핀 그 효과가 나타나서 많이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는데, 우선은 잠시 서울 쪽에서 보면 잠실은 11억, 10억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20억대로 올라섰고요. 서초동 이런데, 반포나 이런데, 그런 데는 30억대로 올라섰단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구정이나 현대 이런 거 뭐 이런 데는 한 4, 50억대까지 가고, 그런 거는 뭐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근데 우리가 잠실에서 10억 정도 할 때 우리 수도권의 아파트는 얼마였냐? 5억대에서 좀 6억대, 4억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잠실이 20억에서 조금 이제 20억을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르죠.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고 더디게 오르느냐 빨리 오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정부에서 매스를 대고 나면 또 다음에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다음 정부나 다음 정부 말쯤 되면 이제 또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밑으로 이제 내려갈 거를 예상을 한다면 힘이 실리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경기는 나쁜데 왜 아파트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나쁜데 옛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비즈니스나 이런 상가를 이렇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또 없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면, 관점에서 보면은. 왜? 지금은 돈이 도는 게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상가나 이런 쪽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애들이 어디 뭐 인터넷 쇼핑몰에 그 구매, 뭐, 우리 와이프가 그래. 뭐 사고 싶다, 뭐 사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다 담아놔. 바구니에다가 뭐, 담아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담아놓으면 그거 딱 보고 결제해줘요. 맨날 택배 상자가 2-3개씩 있어, 집에 가면. 지금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뭐 돈 쓰고 이런 백화점 가고 보고 이런. 애들이 벌써 딱 거기다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유통이라든지 그런 물류. 그래서 내가 느낌이 또 드는 게 한 5년 전, 6년 전에 저 안성이나 이천 쪽에 물류 그 용지를 보러 다니는 또 물류 되는 오산서부터 안성 쪽 어마어마하게 물류 공장들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화성 쪽 이런데. 화성은 좀 덜해고. 그런 물류들이 크게 대규모로 들어섰다는 얘기는 기업이 움직일 때는 그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움직이거든요. 이미 그때 당시부터 그쪽에 이제 돈들이 도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돈들이 도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같은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존에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불경기야. 주위 사람들 다 불경기. 근데 돈은 어디서 드냐?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상에서 돈은 돌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손님이 그래요. 저거 오를 것 같냐고.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다만 시간이 걸리고 조정이 되고 각 지역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각 옛날 김대중 정부 때 IMF 때부터 이렇게 보면 금리는 한 10%, 15%에서 지금은 한 2%대, 2% 중반대. 기준금리는 물론 1.25%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인데 시중에 5배가 풀렸다. 2002년 월드컵 때보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은 소득은 그만큼 높아졌냐. 근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뭐 급여 생활하는 소득은 안 높아졌어요, 많이. 근데 내가 또 한 게 우리 손님들 이렇게 그 명의 변경을 하다 보면은 소득 자료를 다 받아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억이면은 연봉이 크다 그랬잖아요. 많이 받는다고. 요즘에 그 대기업의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대기업 5년 이상 되신 분 한 1억 받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소득은 높아진 거예요. 임원급들 이렇게 보면 한 3억에서 5억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중소기업하고는 또 다르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젊으신 분들이 요즘은 창업을 해도 이렇게 쇼핑몰 인터넷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밖에 보이는 오프라인 사업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컨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돈이 눈에 보이는 데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는 계속 소득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이 많이 붙이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검단 신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무릎이다. 이제 올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상승한다 그래갖고 뭐 1, 2억씩 팍팍 뛰고 이게 아니고 프리미엄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거래량은 많이 없어도. 왜? 올해서부터 공급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또 공급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청약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겠죠. 어떻게 투자할 거냐.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무릎이 정도다. 내가 그러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다 팔아라. 투자는. 실수요자는 꼭 입주하겠다면 신도시 안으로 들어오셔라. 그것도 1단계 안으로. 2단계는 1단계가 끝난 다음에 하면 분명히 분양가는 비싸질 거고 1단계에 청약을 하든지 줍줍을 하든지 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서 가까운 호반이나 우미리는 뭐 전매자니까 금호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 프리미엄을 주고 정부가 서울을 투기지역으로 하고 투기 과열지구로 하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신호예요. 그러면은 10년 전에도 이랬거든. 딱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것도 그래요. 전세가가 많이 강남 높아진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 폭등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돼. 아파트 중심 전세 시장이라는 게 있고 이래서 정말 비교하면 안 돼요. 일본처럼 뭐 도시 신도시가 뭐 통통 부릴 거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 일본하고는 많이 틀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하여튼 서울을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수원이 갑자기 뜨거워진 이유도 물론 수원 자체가 그 교통이 갑자기 이제 대중교통이 전철 중심 많이 노선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GTX 발표가 뜨거운 영향도 있고 또 삼성이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삼성이 올라와서 메탄동으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기존에 저평가됐던 것들이 평가받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재개발은 아직까지는 재개발은 입주권을 사갖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분양권은 아니고 도시개발도 지금은 조금 그렇고 피가 1, 2억 붙은 거 2억 붙은 거 사가지고 내가 거기가 무릎이냐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자꾸 산단 말이에요. 팔로워들이 있어. 그때 들어가는 안심되게 막 뜨거우니까 막 들어가는 팔로워들이 다단계 할 때 보면은 위험성 있을 때 들어간 사람 큰 수익이 나가지고 돈을 벌지만 뒤에 그 위험성이 없는 거 보고 이제 평이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타이밍 안 맞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을 좀 갖고 있어야 수익률도 나오고 이런 건데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수익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다. 검단 신도시가 그렇고 3월 달서부터는 검단 신도시 이제 물량 공급이 없는 대신에 없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대신에 옆에 검암 역 건너편에 아라뱃길 옆에 그 한들지구라고 한 4,800세대가 그 도시개발인데 출발을 해요. 그것도
눈여겨볼 만하고, 또 좀 지나면 올해 안으로 풍무 지금 풍미역 프루지오 있는데 반대편에 거기도 이제 그 김포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거기도 아마 올해 안에 하반기 정도에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주변도 뭔가 신도시 중심으로 교통망이 연결되고 신도시 주변에 도시개발들이 조금씩 이제 나온다. 그게 신도시 효과란 말이죠. 같이 가니까. 항상 어느 신도시를 가든지 주변에 동탄은 밑에 오산하고 사이에 세교 쪽으로 막 그렇게 하고 세교 신도시하고 사이에 신도시처럼 막 홍보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신도시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그런 타입으로 기업들이 그 마케팅을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고 올해는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뭐 검단에 해당되는 거는 상반기에는 이제 5호선에 대한 노선 구체적 노선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뭐 이렇게 인천하고 김포하고 이제 광역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나올 거고, 하반기 때는 GTX 노선이 이제 그 구체적인 노선이 나올 거고요. 계속 이제 광역망들이 이렇게 소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지금 빨리 해야죠. 지금 빨리. 오늘이라도 해야죠. 물건이 없어요, 근데. 저희 찾아오신 손님들 다 사무실에 들렸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물건이 없어서 못해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이 항상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시간이 지나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야 매수가 따라오려면.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명절 앞두고 제가 1월 달에는 한 번밖에 이렇게 방송을 못 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무릎이다. 검단 신도시는 무릎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생각하면 비싸지만 앞으로 생각하면 싸잖아. 오를 거 생각하면. 그리고 남들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뒤돌아서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 항상 생각해보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뭐 여러 그냥 지역에도, 부동산은 지역적이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제일 잘 알죠. 지역에서 또 공부를 해본 사람이, 크게 또 공부를 해본 사람이 그나마 그 근접하게, 결과에 꼴에 근접하게 가는 거고. 하여튼 명절,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요. 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지금 동생도 지금 독감에 걸려갖고 한 열흘 동안 지금 뭐 거의 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안 좋은데 좀 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고 하니까 쉬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 행복부동산 윤소장이었습니다.